네, 생명존중 여섯 번째 강의 6강. 지금 우리가 피임과 성윤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에 피임이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정의에 따라서 임신을 갖다 막기 위한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들었어요. 그렇죠? 정자의 차단, 난자의 차단, 또 그리고 수정, 또 이제 착상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러 왔고, 사실 이 피임이라고 하는 것이 원치 않는 임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는 그런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정자 차단과 관련된, 즉 남성의 정자를 갖다 차단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또 여성의 난자를 갖다가 이제 배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서 일시적인 방법으로 피임약 복용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 이제 조금 전에 살펴봤고, 또 피임약 복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이 피임 이외에도 어떤 것이 있는지 바로 요 마지막 대목에서 건강상의 이점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복용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제 난자와 관련된 피임 방법은 이렇게 피임약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한시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난자를 배란을 막아라. 호르몬을 조절함으로써 배란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 중에 피임약 이외에도 PI식 호르몬 피임제, 임플라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피부 내부에다가 그 호르몬이 서서히 방출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레보놀게스테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소량 분비를 함으로써 배란이 억제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경질 피임링, 누바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을 아주 소량씩 분비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배란을 억제하는 그런 이제 경질 피임링을 갖다가 어디에 이제 자궁 쪽에다가 이제 삽입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고요. 세 번째가 피임 패치예요. 우리 파스 붙이듯이 패치를 갖다가 붙이면 그 패치로부터 서서히 그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러한 것들을 갖다 서서히 이제 분비를 함으로써 배란을 억제하는 이러한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난자를 갖다가 배란하지 않도록 이런 그 효과를 갖다 이제 거둘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그 장치들 그림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가 PI식 호르몬 피임제인 임플라논이에요. 임플라논은 저희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요 겨드랑이 여기에다가 성냥개비만큼 한 크기의 그런 이제 서서히 호르몬이 방출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다가 마치 호치키스로 탁 하듯이 그렇게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경질 피임링, 누바링이라고 하는 그런 링의 경우는 이렇게 자궁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함으로써 저기서 서서히 호르몬이 방출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가 피임 패치죠. 파스처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돼서 그 호르몬에 의해서 배란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막는 이제 그런 방법들인 것이고요. 피임 방법은 이런 방법 이외에도 나날이 그 이제 피임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또 적용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과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영상 보실까요? 피임약의 가장 큰 불편은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에 잠깐 붙였다 떼면 한 달 동안 피임이 되는 붙이는 피임약이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미세한 바늘 수십 개가 붙어있는 동전만한 반창고. 피부에 1분 동안 붙였다 떼면 한 달간 피임이 되는 피임 패치입니다. 피부에 박힌 바늘이 서서히 분해되면서 한 달에 걸쳐 피임약을 방출하는 원리입니다.
이 패치는 동물 실험에서 피임 효과를 입증했고 임상 시험을 위해 추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Contraceptives that women are able to self-administer, for example, taking a pill, has to be done every day. It's not long-acting. Whereas the long-acting contraceptives often require a healthcare provider to administer them. Our goal was to develop a way for women to have long-acting contraception that they could also self-administer. 착용만으로 피임 효과가 있는 귀걸이나 시계, 목걸이도 등장했습니다. 피부와 직접 닿는 액세서리에 호르몬을 방출하는 패치를 부착해 약이 피부에 흡수되도록 한 원리입니다. 피임약뿐 아니라 다른 약물을 전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ven though there are a variety of different ways in which a woman can take a contraceptive, still there are many pregnancies that occur that are not intended to occur. So we would like to provide some additional options. 남성 피임제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도 연구팀은 생식기에 주입하면 13년간 피임되는 성분을 개발해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고, 미국에선 남성용 먹는 피임약이, 영국에선 피부에 바르는 남성용 피임젤이 각각 임상시험 중입니다. 건강한 가족 계획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피임,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예, 남녀 불문하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피임 방법들, 그런 이제 기술들이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자, 다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난자와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일시적인 그 난자를 갖다가 차단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었었는데요. 영구적인 난자 차단 방법도 있어요. 영구적인 난자 차단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난자의 공급을 갖다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관 수술을 함으로써 난소로부터 배출이 된 난자가 배란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난자를 아예 그러니까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난관 자체를 잘라서 저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난관 묶는 거를 결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도 정관 결찰술처럼 난관 결찰술을 통해서 피임 효과가 거의 뭐 영구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영구적인 차단술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또 이제 수정과 착상을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피임 방법들이 이제 또 있는 거죠. 이것도 한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바로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레보놀 게스트렐이라고 하는 황체 호르몬을 갖다 분비시킴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착상이 잘 안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자궁 내에다가 이렇게 이제 장치를 해서 호르몬을 갖다 끊임없이 분비를 해서 자궁 내막을 성장시키는 것들을 갖다가 하지 않는 거예요. 자궁 내막이 좀 두터워져 가지고 착상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궁 내 정자 운동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가지는 그런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하고요. 또 자궁경관 점액의 점도 증가로 인해서 정자가 움직이는 것을 갖다 방해하는 그런 효과도 이제 가져오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자궁 내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저렇게 안에다가 자궁 안쪽에다가 자궁 내 장치를 T자 모양의 자궁 내 장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삽입해 놓음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용도는 이렇게 제가 표시한 것처럼 자궁 내막의 성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감소시켜서 착상이 잘 안 되도록 하는 건데 그거 이외에도 자궁 안에서 정상적인 정자의 운동을 갖다 억제시킨다라든가 또는 자궁경관의 점액을 갖다 끈끈하게 해서 그래서 정자가 진행하는 것을 갖다 방해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요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장치들도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이외에 물리적인 방법이지만은 착상을 갖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중에 반영구적인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이제 물리적인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구리 루프를 갖다 자국 내에다가 이제 이렇게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T자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T자 형태를 갖다 자궁 안쪽에다가 저렇게 장치를 해놓으면 어떤 효과를 갖다 일으키게 되냐면은 밖으로부터 질에 유입이 된 정자가 저 나팔관을 수정관을 통해서 수정이 일어나지 못하도록도 하지만 설사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수정란이 자궁 쪽으로 와서 착상이 되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정란의 착상을 갖다 방해하는 이런 이제 자궁 내 이제 루프 장치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차단 장치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T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구리로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자궁 내 장치가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예. 또 아까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렸었던 바로 피임 방법 중에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 후에 수일 내에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냐면은 응급피임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응급피임법 혹은 사후피임법이에요. 이미 성관계를 했어. 그랬는데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응급피임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 후에 수일 내에 임신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미국 산부인과 학회인 ACOG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이런 거예요. 선택적 프로제스테론 수용체를 조절함으로써 이제 임신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자궁 내 착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올리 프리스타일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올리 프리스타일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이렇게 착상이 되지 않도록, 혹시라도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착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요거는 무방비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5일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처방전이 꼭 필요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제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레보노게스트렐 성분, 황체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황체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으면은 이 착상이 안 되거든요. 더 이상. 그래서 바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서 3일까지 사용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근데 프로제스틴이라고 하는 레보노게스트렐 성분의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처방전이 없이도 구입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해외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처방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응급피임약은. 그리고 프로제스틴하고 에스트로겐 결합형 그런 이제 약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구리 자궁 내 피임 장치, 이것을 갖다가 통해서 자궁 내에 착상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이 응급피임 방법인 것이죠. 바로 이런 이제 응급피임 방법의 경우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응급피임약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관계 후에 72시간, 보통 이제 72시간 이내에 한 번 복용을 하면은 착상이 안 돼서 임신을 갖다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정란이 착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리, 자궁 내 구리 장치를 갖다가 이렇게 함으로써 응급피임법, 즉 성관계를 갖다 한 후에 사후피임법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바로 저러한 응급피임약, 약을 복용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레보노게스트렐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이제 호르몬 성분들이 들어있는 그 약을 갖다 복용함으로써 이제 착상을 갖다 이제 방지하는 건데, 요거는 24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면은 거의 효과가 95%. 48시간 2일 내에 복용을 하면 85%. 72시간 3일 내에 복용하면은 58%. 즉 24시간 이내에 복용함으로써 가장 효과를 갖다 볼 수 있고, 하루 이틀이 지나면 점점 그
피임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설명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이제 요거는 이제 레보노게스트의 경우고요. 프리스타일 아세테이트, 울리 프리스타일 아세테이트요. 그 성분의 경우와 같이 두 가지 유형의 응급 피임약이 있어요. 바로 응급 피임약은 레보노게스트릴 성분의 경우에는 저렇게 뭐 플랜 B 원스톱이라든가 또 노레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이제 지금 시판이 되고 있고요. 울리 프리스타일 아세테이트 성분의 경우에는 엘라원과 같은 이러한 그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레보노게스트릴 성분 같은 경우는 1.5mg으로 한 알 복용을 하면 되고요. 엘라원 같은 경우에는 30mg 정도의, 그러니까 굉장히 그 높은 이제 호르몬 농도를 갖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약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이런 방법들 갖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 이외에도 이제 피임 방법이 이렇게 약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죠. 바로 그 피임 방법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 피임법, 기타 피임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생리주기를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질외 사정법이라고 해서 성관계 도중에 성기를 갖다 밖으로 빼서 사정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피임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거는 피임 방법으로 치질 않아요. 아예 이제는 이제 뺀 그런 이제 방법인데요. 요거 영상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기타 피임 방법, 기초 체온 측정, 점액 관찰, 생리주기, 또 지뢰사정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말씀드렸었던 생리주기나 지뢰사정법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이제 피임을 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피임 방법은 아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약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 피임법은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 시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임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자의 생리주기 중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나오는 배란기에 성관계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하게 돼요. 생리주기를 평균 28일로 봤을 때 배란일은 다음 생리 예정일 14일 전으로 배란된 난자의 수명은 18에서 24시간이고 정자의 수명은 3일이니까 배란 예정일 전후 4일 정도가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에요. 하지만 배란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앞뒤로 2일씩을 더해 총 8일을 임신이 가능한 기간으로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여성은 스트레스, 신체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배란일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생리가 규칙적인 여성도 생리주기법을 이용한 피임 성공률은 75%로 높지 않고 생리주기가 불규칙한 여성은 생리주기를 이용해 배란일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생리기간에는 절대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은 언제나 임신 가능성이 있고 생리 중 성관계는 감염의 위험이 있어 더욱 피해야 해요. 사정 직전에 여성의 질에서 남성의 성기를 빼내는 질외 사정 또한 피임 실패율이 높은 위험한 방법이에요. 남자는 사정할 때 3억에서 5억 개의 정자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아주 적은 양의 정액이라도 질내에 묻었다면 수백만 마리의 정자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임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생리주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질외 사정법, 이것은 피임법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리주기법은 뭐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지만은 배란이 되는 그 주기 전후를 갖다 피하는 방법인데 영상에서의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배란이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그 주기를 갖다 활용한다는 방법이 굉장히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이제 피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그런 거에 의해서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주기법, 질외사정법은
피임법이 아니다. 여러분들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이제 피임 방법들은 성공률이 얼마나 되느냐? 피임의 성공률 한번 보실까요? 각 피임법의 성공률이에요. 불임수술, 아까 정관 결찰술 또는 난관 결찰술 이렇게 영구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요 수술이 잘못됐거나 뭐 이런 그 요소에 의해서 99%밖에 안 돼요. 피임 성공률이. 그러니까 아주 극히 드문 경우지만은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신이 되는 사례들이 가끔씩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먹는 피임약의 경우 그래도 비교적 피임 성공률이 높습니다. 98%. 그 다음에 자궁 내 구리 장치라든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궁 내 장치가 99%.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방법이고요. 콘돔의 경우가 85%. 예.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페미돔의 경우가 79%. 80%도 채 안 돼요. 지레사정 거의 70% 내외예요. 그러니까 지레사정의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영상에 있었듯이 이게 어떤 정액에는 사정하기 전에 아주 일부 나오는 쿠퍼액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도 아주 소량이지만은 정자가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정하기 전에 빼서 밖에서 배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지대 이렇게 아주 일부지만은 정자들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또 쿠퍼액에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대 사정 70% 내외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 이 지대 사정이나 또 어떤 생리주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피임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살정제 같은 경우도 70% 정도밖에 안 돼요, 성공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경우는 정자가 웬만한 그런 이제 외부 환경에도 뚫고서 살아남아서 그래서 이제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2004년에 통계적으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피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 저보다는 우리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갖다 같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남녀 관계에서는 성생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즘은 굉장히 성관계 연령도 자꾸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제대로 된 피임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피임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아기를 낳기 위한 제일 기본이다 생각하면 돼요. 피임 방법을 일단 크게 그 영구 피임하고 조절하는 피임으로 볼 수 있고, 영구 피임은 뭐 남자가 하는 건 정관 수술이고 여자가 하는 건 난관 수술인데 요즘 이제 보통 관심을 갖고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다 조절하는 피임이에요. 첫 번째로 그 젊은 여성들 한 20, 30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먹는 피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뭔가를 하는 거, 팔에 삽입하는 임플란올이라는 피임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궁 내 장치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루프, 이제 구리 루프죠. 또 하나는 똑같은 자궁 내 장치지만 호르몬을 이용하는 미레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똑같은 미레나랑 같은 기전인데 미레나보다 좀 더 호르몬 함량을 낮추고 그 미혼 여성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자궁 내 장치를 받을 수 있는 제이디스라는 게 또 새로 나왔어요. 또 하나 이제 피임 방법으로 복부내 이제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인 피임의 경향을 보면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루프도 기계적인, 그러니까 구리 같은 이제 이물질을 처리해서 피임을 했는데 요즘은
그 미레나든 제이디스든 임프라논이든 사야나든 다 먹는 피임약까지도 다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이죠. 피임약은 두 가지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이는 피임약은 에스트로겐이랑 프로제스테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하고 황체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가서 일단 첫 번째는 배란이 억제되고요. 두 번째는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걸 방지해서 혹시 착상이 잘 안 되도록 착상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자궁 경부가 배란이 되면 점액이 변해서 정자가 통과가 쉽게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임약을 계속 복용하면 자궁 경부 점액 상태가 끈적끈적해져서 자궁 경부를 정자가 잘 통과 못하도록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피임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요새 피임법들은 다 호르몬을 이용하는 피임 방법들이에요. 그 방법의 장점은 일단은 피임 효과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것들은 잘만 이용하면 99% 이상이거든요. 피임률이. 생리양도 줄거나 생리통도 없어지거나 아직 일부에서는 생리도 아예 이제 양이 줄는 것뿐이 아니라 아예 무월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폐경이 돼서 무월경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난소 기능은 잘 유지되고 몸 안의 호르몬은 잘 유지되는데 생리만 안 한다면 요새같이 활동량이 많고 운동도 좋아하고 수영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단지 불편한 점은 아까 말했듯이 부정출혈이나 생리가 양이 분명히 줄긴 줄었는데 뭐 짧게는 뭐 보름 아니면 길게는 한두 달, 3개월씩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면 굉장히 귀찮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환자분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그걸 미리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항생제는 미리 쓰기 전에 부작용이 날지 말지 이제 뭐 피부 반응 검사를 하는데 이런 자궁 내 장치나 이런 것들, 팔에 하는 것들은 테스트해 보는 방법은 없어요. 해봐야 알아요. 가장 좋은 피임법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피임도 예전하고 달리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예를 들면 수유도 물론 알아서 잘 수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유도 배우잖아요. 피임도 이렇게 피임 상담하고 배우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젊은 여성들 경우에 아까 말한 뭐 여드름도 있고 생리 주기도 불규칙하고 생리 전에 예민해지고 생리통도 있고 이게 다 있을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피임약이 초이스예요. 상담하고 피임약을 처방받아서 이제 하는 게 초이스고 그렇지 않고 난 그런 부작용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사귀는 남자친구 때만 필요하다. 이럴 때는 이제 꼭 처방 피임약이 아니어도 약국에서 일단은 사 먹는 걸로 해서 일단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이제 시도해봐도 되고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어느 기간 동안 아니면 이제 꾸준한 연인 관계인데 피임이 길어지거나 할 때는 피임약 외에도 임프라논이나 팔에 하는 임프라논이나 제이디스 같은 자궁 내 장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이디스는 결혼 안 한 여성들도 쓰라고, 그러니까 분만 경험이나 뭐 자궁을 전혀 수술이나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여성들한테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호르몬 함량도 떨어뜨리고 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산부인과에 와서 시술은 받지만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 먹는 피임약에 위도 약하고 해서 굉장히 그런 거에 예민하고 한번 시도해봤는데 도저히 니글거리고 뭐 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장치 몸에 뭐 하는 것도 절대 꼭 뭐 나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정말 마음적인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미리 상담하고 대처를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일단은 예전에 아까 말했듯이 피임약의 호르몬 함량이 굉장히 높았을 때는 유방암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런 왈가왈부가 많았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 호르몬의 함량 자체가 유방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상태가 아니고 결론적인 거는 유방암에 대해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결론이고 외려 건강에 영향을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유방암으로 사망하는 일이 외려 적다는 데이터도 일부 있을 정도로 유방에 대한 영향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피임약을 먹었을 때 혈전 색전증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얼마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첫 한 4사이클 정도만 지나가면 그런 위험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피임약을 외려 이게 나는 피임약의 나쁜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먹었다 끊었다 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거죠. 또 그런 혈전증의 위험도가 임신 때 혈전증이 생기는 영향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일단은 한마디로 대답하면 그렇지 않다예요. 왜냐하면 피임약의 효과는 피임약을 끊으면서 벌써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가임력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여성들의 나이, 그리고 성관계 횟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피임약을 오래 복용했다고 가임력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한 뒤에, 그리고 피임약을 안 복용하지 않은 여성과의 이제 임신율도 다 데이터 있는데 보면 똑같아요. 피임약이 요즘은 굉장히 호르몬 함량이 낮은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피임약을 복용하는 중에 임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못 먹어서 아까 말했듯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92%, 99%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임신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들쑥날쑥 하다가 중간에 피임약을 복용해서 임신인 줄 모르고 먹다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피임약이 기형을 유발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담하고서 본인이 그냥 충분히 납득을 하고 유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 기형 유발률은 그런 약이 전혀 없이 또 기형 유발률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기형 유발, 그것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임약으로 인한 기형 유발에 대한 우려는 아직 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피임이라는 거는 남녀가 다 중요하지만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면 여성들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피임에 주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더블 더치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콘돔 쓰고 여자들은 피임약을 쓰는 문화가 이미 다 정착돼 있는데 우리는 이 제대로 된 피임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외래에서 보면 여성들이 자기가 한테 가장 중요한 피임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한테 맡기는 거, 그리고 콘돔 쓰겠거니 아니면 뭐 지레사정했다 그러면 다 잘했거니 그렇게 이제 믿는 경우가 많은데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피임은 여성들이 정말 자기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이나 주도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모든 여성들이 명심하고 건강한 피임,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일 기본이라는 걸 명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